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3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윌리엄 번스 미 중앙정보국 CIA 국장이 가자 전쟁 휴전을 위해 이집트 카이로에 있다고 백악관이 8일 밝혔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이날 번스 CIA 국장과 브렌 맥커크 중동 특사가 카이로에서 이집트와 이스라엘 그리고 요르단 특사와 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커비 보좌관은 우리는 매우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커비 보좌관은 아직 이스라엘과 하마스 양측 간에 견해차가 남아있다며 우리가 이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면 그곳에 팀을 보내지 않았을 것이라며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가자지구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이스라엘군은 8일 가자지구 전역과 레바논 남부에 헤즈볼라 무장 세력에 공습을 가했습니다. UN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은 성명에서 이스라엘이 공중, 바다, 육지에서 가자지구의 많은 지역을 폭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추가적인 민간인 사상자와 기반시설 파괴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공화당이 8일 당의 정책과 노선을 집약한 정강 정책을 채택했습니다. 공화당은 이날 전국위원회 산하위원회에서 경제정책과 통상정책, 외교와 이민 등 20개 문제에 대한 정강 정책을 채택했습니다. 정강 정책 서문에는 국경 봉쇄와 이주민 침입을 차단하고 인플레이션을 종료하며 노동자를 위한 대규모 감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3차 세계대전 방지와 유럽 중동의 평화 복구 그리고 전기차 의무화 취소 등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새 정강에는 동맹이 공동방위에 대한 투자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한다고 명시해 트럼프 재집권 시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인상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 정강에 명시됐던 한국과 한반도 관련 언급은 이번엔 빠졌습니다. 공화당은 또 중국에 대한 최애국 대우 취소와 중국산 필수품 수입 단계적 중단 방침도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은 이번 공화당 강령은 2016년 강령보다 훨씬 더 민족주의적이고 보호주의적이며 트럼프가 공화당 노선을 확실히 접수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을 방문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8일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에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린 동포간담회에서 2년 반 동안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돼 모든 나라가 에너지, 식량 안보를 위협받고 전 세계적으로 민생 물가가 치솟는 가운데 러시아와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군사 경제 협력에 나서며 국제사회의 우려를 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조속히 끝내고 국제사회가 평화와 번영을 이루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우리 정부는 자유와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 그리고 인도태평양 지역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해 책임 있는 역할을 해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서양과 인도태평양의 안보가 분리될 수 없는 시대를 맞이해 한국의 역할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가 그만큼 커지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일본을 포함해 10여 개 이상 국가 정상과 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라이칭토 타이완 총통은 9일 역사에서 작은 군대가 더 큰 군대를 이긴 사례가 많다며 군인들을 격려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날 라이 총통은 중부 공군기지를 찾아 장교들 앞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연설을 했습니다. 라이 총통은 장비 규모가 중요한 것은 인정하지만 그것은 한 나라의 군사력을 대표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역사에서 작은 군대가 더 큰 군대를 이긴 사례가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원기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7월 9일 화요일 V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오늘 9일부터 11일까지 이곳 워싱턴에서는 32개국 지도자들이 참석하는 나토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백악관 고위 관리는 나토가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확장되지는 않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는 가능한 서로 협력하고 위협인식을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나토 정상회의에 3년 연속 한국 등 인도태평양 국가들이 참석과 관련해 나토는 공동의 안보 우려를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언제나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전 지역 흐리고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최저기온 11도에서 22도, 최고는 24도에서 33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m, 서해 앞바다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창설 75주년을 기념하는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이번 회의에는 나토 동맹국과 한국, 일본 등 인도태평양 파트너들이 참석해 러시아와 중국의 위협 등 안보 문제를 집중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재훈 기자가 주요 일정과 의제를 살펴봅니다.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간 워싱턴에서 32개 나토 동맹국 지도자들이 참여하는 나토 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이번 정상회의에는 한국을 비롯해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나토의 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국과 유럽연합도 참석합니다. 특히 이번 정상회의는 나토 창설 75주년을 기념해 열려 큰 의미를 지닙니다. 먼저 첫째 날인 9일에는 바이든 대통령과 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나토 지도자들을 환영하고 나토 창설 75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백악관 인근 멜론 오디토리움에서 열립니다. 멜론 오디토리움은 1949년 4월 4일 나토 창설의 근거가 된 북대서양 조약이 체결된 장소로 지난 1999년 빌 클린턴 당시 미국 대통령이 주최한 나토 창설 50주년 기념 행사도 이곳에서 열렸습니다. 이어 본행사가 열리는 둘째 날엔 스웨덴을 나토의 새 회원국으로 환영하는 행사에 이어 32개 나토 동맹국이 참여하는 정상회의가 본격적으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정상회의 이후 저녁에는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질 바이든 여사가 주최하는 친교 만찬이 열립니다. 마지막 날인 11일 오전에는 32개 나토 동맹국과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파트너국 및 EU가 참여하는 정상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또 11일 오후 나토와 우크라이나 정상이 참여하는 이사회 회의도 열릴 예정입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 양자 안보협정을 체결한 나토 동맹국 및 파트너국, 그리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참여하는 정상회담을 별도로 개최하고 회담 후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는 특히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가 가장 중요하게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앞서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지난 5일 사전 브리핑에서 이번 정상회의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라며 장기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집단 방위를 강화하는 한편 글로벌 파트너십을 심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 will increase our support to Ukraine for the long haul, reinforce our collective defense, and deepen our global partnerships. 그러면서 이번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과 정부가 우크라이나를 위한 실질적인 패키지에 합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간 협력 문제도 중요하게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 정부 고위관리는 지난 5일 사전 브리핑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부추기는 중국을 비판하며 러시아에 대한 중국의 방위산업 지원 문제가 이번 회의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동맹국들은 이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고 따라서 이 문제를 거론하는 데 있어 강력한 언어가 사용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나토 32개국 정상들은 이번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에 러시아뿐만 아니라 러시아를 지원하는 중국 등 글로벌 안보를 위협하는 요소들을 비판하는 내용도 상당 부분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국과 나토 간 첫 공동문서도 채택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마이클 오헨런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VOA에 인도태평양 협력국들이 나토 회원국들과 중러 협력에 대해서도 의미 있는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We see this new emerging axis of China, Russia, North Korea and Iran, and two of those countries are very close to South Korea. 오헨런 연구원은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이 새롭게 부상하는 축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그중 두 나라는 한국과 지리적으로 매우 가깝고 이들에 대한 대응은 미국과 동아시아 주요 파트너 간 잠재적 협력의 영역이라고 말했습니다. 게리 세이모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종관은 VOA에 이번 정상회의가 주로 유럽 안보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면서도 동시에 각국은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 특히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와 탄약을 공급하는 문제와 대응책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ost of the issues will focus on European security and in particular Ukraine's relationship. 한편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워싱턴에 도착해 체코,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등 일부 나토 회원국 정상들과 양정회담을 갖고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과도 면담할 예정입니다. 이어 이날 저녁에는 바이든 대통령 내외가 주최하는 친교 만찬에 참석하며 다음 날인 11일에는 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국과의 별도 회동을 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한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지난 2022년 스페인 마드리드 정상회의와 지난해 리투아니아 빌뉴스 정상회의에 이어 3년 연속 나토 정상회의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나토 정상회의 기간 중 미한일 정상회담 성사 여부도 주목됩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대통령실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고 또 협의하고 있다면서도 한미일 관계와 한미 관계를 별도로 떼어내 정상회담을 할 여유와 시간이 있을지 현재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8일 한국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나토는 1949년 4월 4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당시 소련의 군사적 위협에 대항해 북미와 유럽 국가들이 집단 방위를 목적으로 창설한 군사동맹입니다. 나토는 창설 이래 회원국 간의 군사적 협력과 정치적 협의를 통해 유럽 대서양 지역의 평화 안보를 유지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와 인도태평양 지역 나라들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미국 백악관 고위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중국이 이중용도 품목을 러시아에 제공하고 있는 만큼 우크라이나 전쟁이 인태 지역과 동떨어진 사안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이클 카펜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유럽 담당 선임국장은 8일 나토는 인도태평양으로 확장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NATO is not expanding into the Indo-Pacific. There is no accession process, and all of NATO's defense and deterrence. 카펜터 선임국장은 이날 워싱턴 외신 기자클럽 FPC가 개최한 나토 정상회의 사전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진행 중인 가입 절차가 없고 나토의 모든 방어 및 억제 역량도 나토 동맹국 영토인 유럽의 대서양 지역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대화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며 사실은 그 반대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가능한 한 많은 대화를 나누고 협력하며 위협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카펜터 선임국장은 나토와 우리의 인도태평양 파트너들은 많은 이해를 공유하고 있으며 더 나은 협력을 할 수 있는 폭넓은 기회가 존재한다며 사이버 안보, 허위 정보와의 싸움 등을 거론했습니다.
러시아뿐 아니라 중국도 나토의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Certainly Russia is a primary threat to NATO allies. But as I said on Friday, the PRC has been 카펜터 선임국장은 물론 러시아가 나토 동맹국에 대한 주요 위협이라며 하지만 중국은 다양한 이중용도 품목을 러시아의 방위산업 기반에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중국의 이중용도 품목은 지난 24시간 동안 어린이 병원에 대해 이뤄진 비극적인 공격에서 볼 수 있듯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를 표적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유럽 안보에 장기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카펜터 선임국장은 따라서 이는 모든 나토 동맹국의 큰 우려이자 인도태평양 파트너들의 우려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So that is something that is of immense concern to all NATO allies, but also is something of concern to our Indo-Pacific partners. 이어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강력한 대화를 나눌 것이고 이들 위협 중 일부는 공동성명에 반영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나토는 9일부터 사흘간 미국 워싱턴에서 정상회의를 개최합니다. 이번 회의에는 나토 32개 회원국 정상과 더불어 인도태평양 4개국 파트너인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정상도 초대됐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와 한국 등 인도태평양 파트너 국가들 사이에 오랜 인연을 강조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 심화에 대한 우려의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워싱턴에서 9일 개막하는 나토 정상회의에 3년 연속 한국 등 인도태평양 국가들이 참석하는 것과 관련해 나토는 공동의 안보 우려를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언제나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8일 B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나토는 유엔과 유럽연합, 유럽안보협력기구, 아프리카연합과 같은 국제기구와의 파트너십을 포함해 전 세계의 국가를 아우르는 35개 이상의 활발한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나토는 각 인도태평양 파트너와 오랜 관계를 맺고 있다며 한국 등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인태적 4개국과의 인연을 나열했습니다. 일본과 나토 간 대화 협력은 1990년대 초, 호주 및 한국과의 대화 협력은 2005년부터 시작했으며 뉴질랜드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아나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나토 작전에 기여하는 등 25년 이상 나토와의 협력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4개국은 나토 회원국은 아니지만 파트너국 자격으로 이번 워싱턴 나토 정상회의에 초청됐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또한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주요 의제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이는 북러 협력에 대한 정부의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러시아의 행동 등 북한이 무기 이전을 통해 러시아의 대우크라이나 전쟁을 어떻게 가능하게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공개적으로 공유하는 등 러시아와 북한 간의 협력 심화에 대한 우리의 우려를 오랜 시간 분명히 밝혀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계속해서 이를 분명히 하고 영내 동맹국들과 계속 협력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고 이는 우리가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은 2022년 스페인 마드리드와 2023년 리투아니아 비일뉴스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지난 5일 김태효 한국 국가안보실 1차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에 대한 강력한 군사 메시지를 발신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나토 동맹국들과의 협력 방안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북핵 육자회담 미국 측 차석 대표는 5일 BOA와의 통화에서 워싱턴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의 주요 주제들은 한국도 많이 관여하고 있는 문제들이라고 말했습니다. I would assume during the NATO conference the war in Ukraine, Russia's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이번 나토 회의에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이 논의될 것이고 가자 지구에서 테러 조직인 하마스에 대한 전쟁 그리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도 조금 이야기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한국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4개국과 나토 간의 협력은 중국과 러시아, 북한 등에 대한 억지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과거에는 북대서양과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가 별개로 여겨졌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협력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커졌다고 말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북핵 육자회담 미국 차석 대표는 8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와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4개국 IP4와의 협력 강화는 잠재적 침략자가 북한이든 중국이든 누구든 상관없이 매우 긍정적인 발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과 최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6월 19일 방북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한 것을 고려할 때 인도태평양 지역 동북아의 이 나라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는 모두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it will strengthen the, if you will, the element of deterrence in the Indo-Pacific region. The element of deterrence. 나토 창설 75주년을 맞아 9일부터 11일까지 미국 워싱턴 DC에서 나토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32개 나토 회원국들과 한국을 포함한 IP4 파트너 국가들도 3년 연속 참석할 예정입니다.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IP4 국가들은 나토와 협력 강화와 관련한 공동문서에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IP4가 나토와의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나토는 전적으로 방어적인 목적이 분명하고 동맹의 회원국을 방어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를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IP4 should indeed strengthen its relationship with NATO. NATO is completely, definitively. 또 중국이 IP4와 나토와의 공조 강화를 비판한 것과 관련해선 IP4는 중국의 항의를 무시해야 한다면서 중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더 큰 불안정이 아니라 더 큰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는 중국의 말을 무시해야 하며 사실은 그 정반대라고 비판했습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IP4와 나토와의 공조 강화와 관련해 나토는 냉전의 산물이자 세계 최대의 군사동맹이라면서 냉전적 사고방식과 이념적 편견이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근본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린젠 대변인은 이날 IP4가 나토 정상회의에서 나토와 아태지역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협정을 체결할 예정이란 언론 보도와 관한 중국 측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나토는 영내 방어 동맹으로서의 역할에 머물러야 하며 아태 지역에서 긴장을 조성하고 냉전적 사고방식과 진영 대결을 조장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며 나토가 유럽에 이어 아태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들려 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도 이날 BOA에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4개국 IP4는 나토 및 나토의 개별 회원국들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러시아와 북한의 새로운 안보 협력은 한국, 일본, 미국의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작전을 아시아 작전지역으로 확대해 우크라이나 지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한국과 일본, 미국을 효과적으로 위협하려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나토의 안보와 동아시아 파트너 국가들의 안보가 불가분의 관계가 됐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만약 한국이 나토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노력에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면 나토 회원국들은 대북 대응에 있어서 한국을 지원할 것이라면서 이는 북한과 러시아 모두에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의 반발과 관련해선 이는 중국이 러시아와 제한 없는 파트너십을 맺음으로써 행동의 자유를 일부 양보한 것이라며 유감스러운 결정이지만 놀라운 결정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자신의 행동의 자유를 희생하면서 실제로 중국의 안보를 약화시킬 북한과 러시아의 도발적인 행동을 지지할 수밖에 없게 됐다면서 미국, 한국, 일본은 중국과의 대화에서 이 점을 강조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제임스 프르지스톱 허드슨 연구소 선임연구원도 이날 나토와 IP4의 협력은 확실히 중국과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이것은 유럽과 우크라이나 그리고 인도태평양에서 동맹에 기반한 협력이 지속적으로 발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it will certainly enhance deterrence against China and North Korea. But this has been an evolving. 이어 나토와 IP4 간의 협력은 계속 진행돼 왔다면서 IP4 개별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것은 국제 안보 환경의 통합이라며 과거엔 항상 유럽과 아시아의 안보 환경을 별개의 것으로 생각했지만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 결과로 국제 안보 환경이 통합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So what we're seeing is really an integration of the international security environment. You know, in the past, we always thought about Europe as one. 브르지스톱 선임연구원은 한반도 유사시 나토의 많은 회원국들이 과거 한국 전쟁 당시처럼 한국을 지원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엔 사실 안보 조약이 없다는 점에서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유럽 국가들이 인도 태평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과 무력에 의한 인도 태평양과 한반도에 대한 현상 변경 시도 반대를 점점 더 많이 이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유럽 국가들은 여전히 한반도 유엔군 사령부의 일원이라며 유사시 한국에 대한 훨씬 더 광범위한 지지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 대사대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3년 연속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며 3년 전 한국이 처음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게 했던 원동력이었던 핵심 이슈와 이해관계가 그 이후 더 커지고 한층 강화됐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반도나 영내에서 나토의 직접적인 역할은 없지만 특히 최근 푸틴과 김정은의 북러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유용한 논의가 있을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주요 나토 회원국들이 이미 유엔사를 통해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비판과 관련해선 중국의 불만은 매우 익숙하고 예상치 못했던 것이 아니라며 대체로 무시해도 무방하다고 말했습니다. 태평양 사령관을 역임한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 대사는 이날 B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나토는 인도 태평양을 포함한 글로벌 안보에 관심이 있고 RP4도 나토에 관심이 있다면서 RP4와 나토와의 협력 강화는 자연스러운 연계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과 나토의 협력이 한반도 안보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선 한국이 글로벌 무대에서 리더로 부상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영내 전반과 한반도의 안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반발과 관련해선 놀라운 일이 아니라며 RP4는 중국이 자신들의 외교 정책을 좌지우지하도록 허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한국이 나토 정상회담에서 북한과 한반도 상황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헨리 해거드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유럽 보좌관이 말했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 정무공사도 지낸 해거드 보좌관은 8일 VOA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한국이 우크라이나 지원 확대와 관련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라고도 말했습니다. 또 해거드 보좌관은 북러 정상회담으로 한국의 셈법이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웨스트 이그젝 어드바이저스 선임 고문과 브뤼셀 자유대학 외교안보전략센터 선임 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해거드 전 보좌관을 조은정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해거드 보좌관님, 9일에서 11일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아시아 태평양 4개국 정상들이 3년 연속 초청을 받았는데요. 나토 정상회의가 한국에 주는 의미와 혜택은 무엇일까요? So this is a really great moment for South Korea and the Asia-Pacific partners and for NATO, in fact. This is the third straight summit that the 한국과 아시아 태평양 협력국들 그리고 나토에게 정말 좋은 순간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협력국들이 이번에 3년 연속으로 정상회의에 초청받았는데요. 국제 안보 대화에 더 이상 지리적 장벽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북한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이며 미국과 유럽 동맹국들의 주요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한국이 안보와 경제, 기타 분야에서 갖는 세계적인 위상과 중요성, 명성 때문에 이 대화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얼마 전 북러 정상회담 이후 어떻게 역학관계가 변화하고 있는지 한국이 설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또 지난 5월 서울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국제 안보에 대해 한국과 나토가 서로 견해를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한국이 북러 정상회담에 대해 유럽 국가들의 어떤 특별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을까요? Well, I think that from a European perspective, of course, they're interested and concerned about the threat that North Korea presents about proliferation. 유럽은 물론 북한의 핵 확산 위협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반도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위협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푸틴의 방북이 유럽인들로 하여금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더 잘 파악해야 한다는 것을 느끼게 해줬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한반도 비핵화는 좋고 북한의 인권 유리는 나쁘다고 평가하는 것을 넘어서 말이죠. 이번 기회를 계기로 북한에 대한 유럽의 대화를 훨씬 더 광범위하게 이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대화를 시작하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무엇보다도 북러 협력이 한국과 유럽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시아에서 일어난 일이 유럽의 안보 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한국이 그 대화를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사이버, 인공지능 AI 등 우리 모두가 직면한 초국가적 위협에 대해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상황을 설명할 것으로 봅니다. 영내 평화와 번영, 안정에 대해 중국이 지난 몇 년 동안 제기한 도전을 놓고 나토와 매우 집중적인 논의를 할 것입니다. 해거드 보좌관님, 북러 정상회담 이후 한국의 고위 당국자들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이 문제는 나토 회원국들에게 얼마나 중요한가요? 현 시점에서 한국의 어떤 무기가 가장 유용할까요? So I really can't overemphasize how important this issue is. When I was at our embassy in Seoul during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추가 침공할 때 저는 주한 미국 대사관 정무공사로 근무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동맹인 한국 정부와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은 수억 달러의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했고 여러 대러 제재에 동참했습니다. 하지만 추가 지원과 관련해 제가 한국 측과 얼마나 많은 대화를 나눴는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한국이 방산 분야에서 매우 유능한 국가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이죠. 한국은 지난해 약 140억 달러의 첨단 장비를 수출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우크라이나가 사용할 수 있는 바로 그 장비들입니다. 방공 장비든 포탄이든 말이죠. 한국은 잠재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보낼 수 있는 많은 방산 물품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산 수단도 유럽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한국이 결정을 내린다면 그것은 매우 중요할 것이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이 바로 그 결정을 내릴 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결정이 무엇을 의미할지는 한국에 달려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할 수 있는지 한국 정부에 물어보셨나요? 지금 말씀하신 그 시기 즈음에 미국 정부가 한국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온 것으로 기억합니다. 미국 정부가 여전히 같은 기대를 가지고 있나요? Again, I'm out of government now, and I haven't been serving in Seoul for over a year, so I don't want to, obviously can't speak to what is going on now. What I can say is 저는 미국 정부에서 나왔고 한국 근무를 마친 지도 1년이 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러시아의 추가 침공 이후 제가 서울에 있었던 1년 반 동안 우리는 모든 동맹국, 파트너,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것은 2022년에 시작된 노력이 아닙니다. 제가 유럽에서 일하던 2013년과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를 침공했을 때부터 우리는 유럽 동맹들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점령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는 10년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대화의 성격을 규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한국 정부는 항상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논리는 무엇인지 매우 솔직하게 말해왔습니다. 우리는 각국이 처한 지정학적 상황을 존중해야 합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우크라이나에 의료용품과 통신장비를 제공하기 위해 매우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또 가스터빈을 제공하고 에너지 인프라를 지원했죠.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돕기 위해 거의 모든 분야에서 계속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해거드 보좌관님, 지정학적 상황을 언급하셨는데요. 한국의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러시아가 고도의 정밀 무기를 북한에 준다고 하면 우리에게 더 이상 어떤 선이 있겠는가라고 말했습니다. 푸틴의 방북 이후 한국의 셈법에 변화가 생겼다고 보십니까? I think so. I mean, certainly it has in my calculus and my perspective. I think that, as you mentioned, this is the conversation that I think President Yoon just yesterday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논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도 이런 발언을 하셨고요. 우리는 이를 매우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국 정부에 조언을 한다면 한국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다. 그들은 상황을 이해하고 있다. 전화기를 계속 곁에 두라고 말할 것입니다. 푸틴과 김정은의 만남, 북러 무기 거래가 상황을 바꿨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우리와 유럽의 가치를 공유합니다. 그리고 큰 이웃 국가에 의해 침략을 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한국 정부와 국민들이 지원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한국도 1950년에 똑같은 경험을 했기 때문이죠. 한국에서 비슷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한반도 유사시 나토 국가들이 파병할까요? That's a great question. The answer to that is in Washington, D.C. We're first and foremost, Korea's only 무엇보다도 미국은 한국의 유일한 동맹국입니다. 우리는 1950년에도 한국에 있었고 지금도 그곳에 있습니다. 또 정전협정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수많은 국가들과 함께 유엔군 사령부가 한국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나토에 무엇을 해주면 나토는 무엇으로 상응할 것인가는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보다는 한국이 잠재적 위기 상황에서 나토의 지원을 받기를 원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점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더 많이 협력하는 겁니다. 나토 정상회담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길입니다. 한국과 나토가 초국가적 위협, 사이버 등에 대한 추가 협력을 하고 그 몇 년 뒤에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을지 검토하는 것입니다. 점점 더 많은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할 수 있는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는 우리 모두가 수년간 이야기해왔던 것들을 실제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주요 프로젝트들이 발표되는 것입니다. 한국과 나토는 2005년부터 최선의 협력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과 나토 간 실질적인 협력도 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한반도 위기 상황에서 나토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헨리 해거드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유럽 보좌관으로부터 워싱턴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담에 한국 정상이 참여하는 의의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북한은 자국 군사교육 대표단이 러시아를 방문한다고 공개해 양국 간 군사협력을 노고라 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러 간 불법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경우 국제사회와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인민군 군사교육을 담당하는 간부들이 러시아로 향했다고 관영 매체들을 통해 대내외에 공개했습니다.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9일 김일성 군사종합대학 김금철 총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인민군 군사교육일꾼 대표단이 러시아 방문을 위해 8일 평양에서 출발했다며 군 장령과 군관, 북한 주재 러시아 연방대사관 무관들이 평양 국제비행장에서 이들을 전송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김 단장을 제외한 대표단의 면면이나 방문 목적, 장소, 기간 등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러시아 측 군사교육기관과 교류와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일성 군사종합대는 고급 장교를 양성하고 재교육하는 북한 내 최고 군사학교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스위스 유학 후 포병학 등 군사지식을 배운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지난달 19일 군사동맹에 준하는 협력을 내용으로 하는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한 이후 북한군 고위 관계자가 러시아를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러 간 군사협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에 해당합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을 포함한 우방국들과의 긴밀한 공조하에 북러 간 무기 거래를 포함한 군사협력 동향을 계속 주시해오고 있다며
북러 조약 체결 이후 첫 군사협력 움직임에 경계감을 드러냈습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의 9일 브리핑 발언 내용입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결의상 무기 거래와 군사협력 금지 의무를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동맹과 우방국들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함께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북러는 지난달 정상회담 이전에도 여러 분야에서 고위급 인사를 포함한 인적 교류를 해왔지만 군사협력을 전면에 내세워 진행한 사례는 드물었습니다. 또 국제사회의 군사협력 의혹 제기에는 이를 일관되게 부인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 군사교육 대표단의 이번 러시아 방문은 북러 간 새 조약 체결 이후 군사협력을 노골화하는 신호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북러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은 방위 능력을 강화할 목적 밑에 공동 조치들을 취하기 위한 제도들을 마련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어 군사협력 의사를 사실상 공식화한 바 있습니다. 북한 군사교육 대표단의 이번 방문은 특히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시기와 맞춰 이 회의에 3년 연속 참석하는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서방에 보내는 압박 메시지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북러가 드러내놓고 군사협력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는 양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나토 정상회담을 비롯해가지고 서방의 움직임들도 빨라지고 강경해지는 흐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러시아든 북한이든 서로의 필요와 정세적인 상황들을 감안하면 그렇게 늦출 필요 없는 거다. 그리고 수위 조절은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끊임없이 이게 기민하고 활발하게 뭔가 굴러간다는 모습은 연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좀 생각이 드네요. 북한의 군사교육기관 책임자를 단장으로 한 방러라는 점에서 군 간부 양성을 위한 군사교육이 목적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무기나 군사기술 분야보다는 낮은 수준의 협력 행보라는 겁니다. 박홍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그러나 북한이 대표단 구성과 목적을 밝히지 않은 만큼 단순한 교육 수준을 넘어 군사강국인 러시아와 여러 방면에서의 군사협력 물꼬를 트는 행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군사 교육이라고 하는데 어떤 종류의 교육일지도 확실치 않은 부분이 있고, 예를 들어서 한국 정부가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정밀 무기 같은 거에 대한 교육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또 뭐 전투기라든지 그런 것도 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군사 교육이라는 게 작전적인 측면에서의 양국 간을 맞춰보는 것, 그 가능성은 다 열어놓은 거고 동맹을 향해 가는 걸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한편 러시아는 한러 관계가 악화된 원인을 한국이 서방의 러시아 제재에 동참한 때문이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타스 통신 등 러시아 관영 매체들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러시아에게 남북한 중 어느 쪽이 더 중요하고 필요한지 판단하라고 한 발언에 대해 우리는 이 접근 방식에 반대하고 완전히 동의하지 않는다고 8일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워싱턴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가진 로이터 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북한은 명백히 국제사회 민폐라며 러시아에게 남북한 어느 쪽이 더 중요하고 필요한 존재인지 잘 판단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사실상 현재 평양에는 우리의 파트너가 있고 서울엔 반러시아 제재에 동참한 국가가 있다며 윤 대통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우리는 북한과 남한 모두 영내의 모든 국가와 좋은 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지지한다면서도 우리에게 적대적인 입장인 국가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박형중 박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한국에 협박과 회유를 동시에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약간 양다리 걸치는 입장을 취하기도 했거든요. 한국 대사가 푸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다든지, 그러니까 한국이 확실하게 입장을 취하지 않는 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 파고들어가지고 한국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협박과 회유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는 한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을 레드라인으로 삼고 있는 러시아는 윤 대통령이 3년 연속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행보를 심상치 않게 볼 것이라며 결국 윤 대통령에게 레드라인을 넘지 말라는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한러 관계의 향배는 오롯이 러시아의 태도에 달려있다며 우리의 구체적인 우크라이나 지원 내용은 러시아와 북한 간의 무기 거래,
군사기술 이전, 전략물자 지원 등 협력 수준과 내용을 지켜보며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줄리 터너 북한 인권 특사가 이번 주 한국을 방문한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8일 보도자료에서 터너 특사가 10일부터 13일까지 서울을 방문한다며 터너 대사는 14일 탈북민의 날, 북한 이탈 주민의 날을 앞두고 2024 북한 인권 서울 포럼에 참석하고 정부 관리들, 시민사회단체, 업계 단체들과 만나 공급망 실사 및 강제 노동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이어 터너 대사는 탈북민과 탈북민 커뮤니티에 대한 미국의 지원 의지를 강조하고 북한의 인권 침해와 학대에 대한 책임 규명을 위해 생존자 중심의 접근 방식을 진전시키며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와 학대를 폭로하는 데 있어 탈북민들의 고유한 역할을 강조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탈북민들은 북한 주민들이 자유 안에서 살 때 무엇을 성취할 수 있을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라면서 미국은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과 이들의 목소리를 확대하기 위해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와 지자체는 오는 14일 북한 이탈 주민의 날을 맞아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앞서 서울시는 오는 11일 북한 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발간 10주년과 북한 이탈 주민의 날 제정을 기념하는 2024 북한 인권 서울 포럼을 개최한다며 터너 특사와 엘리자베스 살몬 UN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1번째를 맞는 북한 자유주간 행사가 이곳 미국 워싱턴에서 개막됐습니다. 국무부는 이번 행사를 맞아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탈북민들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 세계 70여 개 민간단체와 개인활동가들, 탈북민들이 연대한 북한자유연합이 주최하는 제21회 북한자유주간이 7일 워싱턴에서 개막했습니다. 북한자유연합은 8일 VOA에 올해 북한자유주간의 주제는 평화통일로 가는 길은 김씨 정권의 종식입니다. 우리가 길을 보여주자로 정해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 존엄성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도 이날 북한 자유주간을 맞아 성명을 발표하고 미국은 탈북민들과 인권 옹호자들의 끈기와 용기, 그리고 북한 정부에 의한 수백만 북한 주민들의 지속적인 고통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올해 북한 자유주간은 오는 14일 한국의 북한 이탈 주민의 날에 마무리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 인권 개선에 있어 탈북민들의 중요한 역할을 인식하고 생존자 중심의 책임규명 접근법을 지지하며 탈북민들의 목소리를 증폭시키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는 또 북한 정권은 강제노동을 포함해 주민들을 계속 착취하고 있으며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진전을 위해 주민들의 자원을 전용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또한 외국 매체에 대한 무자비한 단속과 청소년을 포함한 공개 처형 건수의 지속적인 증가로 공포와 억압의 환경이 고조되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모든 국가들이 송환 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북한 망명 신청자들을 보호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인권 침해와 학대를 강조하고 동맹 및 파트너들과 협력해 인권과 책임성, 정보 접근성을 증진하는 데 계속 전념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행사를 위해 한국에서 워싱턴을 찾은 16명의 탈북민 대표단은 8일 오후 국무부를 방문해 줄리 터너 북한 인권 특사가 비공개로 주재한 미국 관리들과의 원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어 9일엔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인도태평양 담당 소위원회가 주최하는 탈북민들과의 원탁회의에 참석해 북한 주민들의 최근 상황을 전하고 개선 방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또 이번 북한자유주간 행사 기간 북한의 자유를 위한 미주 한인교회연합 KCC와 북한자유연합이 공동 주최하는 백악관과 미국 의회협 집회를 비롯해 링컨 기념관 앞 기도회, 디펜스 포럼이 하원 건물에서 주최하는 증원회 등 다양한 행사가 11일까지 열립니다. 북한자유연합은 2004년부터 워싱턴에서 탈북민들과 매년 북한자유주간을 개최해왔고 2010년부터 14년까지는 서울에서 2015년부터는 워싱턴과 서울을 오가며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북한자유주간은 탈북민 증언과 의회 청문회,
탈북민 강제 북송 반대 시위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열악한 북한 인권 상황을 전 세계에 알리고 미국 의회가 북한 인권법을 제정하도록 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탈북민 대표단의 실무를 담당하는 장세율 결의열 통일연대 대표는 8일 VOA에 북한 자유주간 20주년을 맞아 탈북민들의 위상도 예전보다 달라지고 있다며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예전에 비해서는 유엔 방문도 그렇고 우리가 호소문 하나 전달을 하기도 뭐 정말 하늘의 별 따기처럼 그렇게 힘들었는데 여기에 수완솔티와 우리 탈북민 사회의 이런 연합으로 진행된 이게 자유주간 행사의 영향력이 많이 커졌다는 그런 반증이죠. 또 경청을 해주고 미국에서 그래서 좀 많이 그런 거 느끼고 있습니다. 달라졌다고. 지난 2003년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와 함께 워싱턴을 방문해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던 허광일 탈북인권단체 총연합회 상임대표도 북한 자유주간 행사가 북한 인권 개선에 촉매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20년간 세월이 흘렀습니다. 우리 이 북한 자유주간은 유일하게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에 관심을 높일 수 있게 하는 어떤 촉매제와 같은 역할을 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저희들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북한 사회의 현실을 직접적으로 몸으로 체험했고 그 사회에서 겪어온 순환이 찬 어떤 인생사를 거짓과 가장이 없이 있는 그대로 국제사회에 알렸기 때문에 국제사회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의 양심을 울리게 했다는 데 대해서 자부심을 갖게 합니다. 김은광 NK 지식인연대 대표는 북한 자유주간이 북한 인권운동에 동력을 제공했다며 그 중심에 탈북민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과거엔 민간단체들의 행사를 주최하고 탈북민을 증인으로 초청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북한 자유주간은 탈북민들의 행사를 직접 주최하거나 주도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직접 우리가 어떤 각본이라든지 어떤 가이드라인을 받아가지고 더 세게 혹은 또 조절을 해가지고 우리의 목소리가 나가는 게 아니라 라이브한 있는 그대로 생생하게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저희들도 어느 정도 이제 남한사회에 적응도 하고 다양한 그 학습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북에서 겪었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입으로 누구 입을 대신해서가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는 이게 자유주간 행사가 정말로 우리가 미국의 국회의원들 정치권, 그다음에 국무부, 사회계, 각종 인사, 개인들한테까지도 교회,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또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것, 이거는 정말 감사한 일이고. 지난 1회 북한 자유주간 때부터 해마다 행사에 참여하고 있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VOA에 북한 자유주간을 시작할 때는 북한의 독재가 김정일에서 끝나기를 바랐지만 3대 세습이 이뤄졌고 최근엔 3대 악법을 비롯해 인권 상황이 오히려 더 악화한 측면이 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북한 정권이 보낸 오물풍선을 보면 치욕스럽기까지 하다면서 20일에 북한 자유주간을 통해 김정은 남매의 폭정을 알리고 외부 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A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이 김일성 주석 30주기 추모 행사를 성대하게 치렀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검은 넥타이에 검은 양복 차림으로 추모 대회와 추모 음악회에 참석했고 올해 처음으로 김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 태양궁전도 참배했습니다. 김일성 광장에서 열린 추모 대회 주석단에는 김 위원장과 김덕훈 내각 총리 등 정치국 상무위원들이 자리했고 과거 대남 정책을 주도했던 김영철과 리선권도 김 위원장과 거리를 둔 채 주석단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5년 단위로 꺾어지는 해, 즉 정주년을 중시하는 북한은 김주석 사망 20주기였던 2014년, 25주기였던 2019년에도 추모 대회를 열고 사이렌을 울리는 등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추모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한국통일부 당국자는 최근 김정은 위원장 독자 우상화 움직임과 달리 김일성 30주기 추모가 대규모로 진행된 데 대해 정주년 추모 행사를 축소한다면 주민들에게 심리적으로 혼란이 생길 가능성을 우려한 측면이 있을 것이라며 북한이 김정은 독자적 우상화를 속도 조절하면서 북한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최근 미국 정부가 러시아 관련 제재를 위반한 한국인 등의 세컨더리 제재를 경고하는 문구를 추가한 가운데 한국 정부는 관련 사안에 대한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강조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미 재무부 제재 대상 한국인과 관련한 8일 BOA의 이메일 질의에 우리 관계당국에서 미국 측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인사에 대해 여전히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전쟁 직후부터 대러시아 수출 통제 및 금융 제재를 도입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우회 수출 방지 등 기존 대러 제재 조치의 실효적 이행 노력을 강화하면서 한미 간 계속해서 긴밀히 공조를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국 재무부는 해외 자산 통제실은 지난해 12월 미국의 제재 대상 러시아 기업에서 근무한 한국 국적자 이동진 씨를 독자 제재한 바 있습니다. 이어 재무부는 지난 3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동진 씨를 비롯한 대러시아 제재 대상자의 신상 정보에 세컨더리 제재 위험이라는 문구를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 씨의 은행 계좌가 개설된 한국 내 은행과 신용카드 회사를 포함해 이 씨와의 금전, 상업 거래를 하는 모든 기관과 개인이 미국 재무부의 독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여서 한국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할지 주목됐습니다. 지금까지 BOA 뉴스 투데이 일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B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됩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최근 홍해에서 두 번째 화물선이 후티 반군의 공격을 받아 침몰했습니다. 6월 12일 그리스 소유의 상선 튜터호는 폭탄을 실은 드론 보트와 다른 발사체의 표적이 됐습니다. 이 공격으로 튜터호의 승무원 1명이 사망해 사망한 선원의 수는 4명이 됐습니다. 또 6월 13일 후티 반군은 우크라이나 소유의 베르베나호를 공격해 선원 1명에게 심각한 부상을 입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지난 11월 19일 이후 후티 반군이 차량에 대해 190차례나 공격을 했다고 보고했습니다. 후티 반군의 공격 대부분은 미군과 국제연합군이 차단했지만 전부 다 막은 것은 아닙니다. 예멘에 기반을 둔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 반군은 지난해 10월 7일 이스라엘에 대한 하마스의 테러 공격과 가자 지구의 하마스를 제거하기 위한 이스라엘의 군사작전 이후 상업용 선박에 대한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강화했습니다. 후티 반군은 선박에 대한 자신들의 공격이 팔레스타인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후티 반군의 공격은 분쟁과 무관하며 제3국 국민의 생명을 목표로 삼고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Houthis killed an innocent crew member from the Philippines and critically wounded a Sri Lankan sailor who were guilty of no crimes. 커비 보좌관은 후티 반군은 필리핀 출신의 무고한 선원을 살해하고 단순히 전문 선원으로서 일하던 스리랑카 선원에 중상을 입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선원들은 이스라엘에 무기를 공급하지 않았으며 중동에서 편을 든 것도 아니라며 그들은 단지 선박에서 일을 하고 월급을 받고 세계 무역을 계속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것은 순수한 테러 외에는 달리 표현할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커비 보좌관은 후티 반군이 예멘 항구로 곡물을 운반하던 배를 공격해 예멘 주민들도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습니다. These attacks also obstruct humanitarian aid to Sudan, where the needs are tremendous and the conditions desperate, and they impact commerce for every 커비 보좌관은 이러한 공격은 인도적 필요가 엄청난 데다 상황이 나쁜 지원 사업을 방해해 중동과 아프리카의 뿔 지역에 있는 모든 국가의 상업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습니다. 후티 반군의 공격을 막기 위해 미국 정부는 후티 반군의 무기 조달 네트워크에 관여하는 개인과 조직에 대한 제재 조치를 취했습니다. 커비 보좌관은 후티의 공격은 정말 무모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후티 반군은 가자 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별 관심이 없다며 내가 말했듯이 그것은 단순한 테러라며 이런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